네이버가 음원 서비스 수익금을 아티스트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개편해서 요금을 낸 이용자가 직접 들은 음원의 권리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모색하게 된 배경과 또 향후 영향을 저희가 서정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일단 지금도 우리는 음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들은 음원의 그 비용이 아티스트들에게 지금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멜론을 예로 들면 멜론 유료 이용자 전원이 카카오에 지불한 금액을 합산 총액 중 65%가 가수, 작곡가 이런 권리자들, 즉 아티스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네. 아티스트 목을 멜론을 통해 발생한 플랫폼 내 음원 재생 횟수 총합으로 나눠서 곡당 단가를 산정합니다. 그 단가에 개별 음원이 재생된 횟수를 곱하면 해당 노래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정확하게 책정됩니다. 그러면 얼추 내가 좀 많이 들었으면 단가도 좀 높게 책정이 되고 뭐 이런 식인가요? 예. 기존 방식은 500만 멜론 유료 가입자 전체가 낸 돈과 이들이 재생한 모든 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소비자가 낸 돈 중 일부는 그 사람이 한 번도 노래를 듣지 않은 아티스트들에게도 배분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 방식은 아티스트 목 전체를 개인별 음원 재생 횟수로 나눠 곡당 단가를 설정하고 이용자가 실제로 들은 음원이 재생된 횟수에 비례해서 각 음원 아티스트에게 대가가 주어집니다. 가령 제가 트와이스 광팬이어서 트와이스 노래만 듣고 다른 노래 하나도 듣지 않았다면 제가 낸 요금, 월정액 요금 중 35%가 트와이스와 그 관련된 관계자들에게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의 바이브가 이번에 새로 적용하게 되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로 들어주셨던 트와이스 광팬은 사실이죠? 예. 사실인 걸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와이스의 음악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서 기자가 직접 들었다. 그러면 그 비용만큼 정확하게 트와이스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기존 방식도 대중들이 들었던 그만큼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음원 서비스가 제공하는 실시간 차트에 오른 곡들이 아무래도 이용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대중적 이용이 확산되기 쉽다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는 있는데요. 현행 제도는 순위권에 드는 주류 아티스트 위주로 과하게 보상이 편중돼서 책정되고 인디 뮤지션들은 재생수 비례 기준에서 밀려서 정당한 정산조차 받기 힘들다는 게 네이버 측 주장입니다. 네. 기존 방식은 특히 차트에 들기 위해서 음원 사재기를 하거나 소수의 팬덤이 우리 오빠들 길을 살려줄 거야 그러면서 음원을 무한 재생하는 것을 유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원 사재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음원 사재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가수들 소속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어둠의 마케팅 업체를 섭외하고 이들은 네네. 이제 음원 사이트 가짜 계정을 확보하겠죠. 그리고 휴대전화 수백 대, 그다음에 PC방 같은 곳에서 PC를 쫙 동원해서 이 음원을 음원 사이트, 음원 서비스를 수백 대 동시에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 작업장에서 그냥 그 여러 가지 거기 PC를 연결해서 그냥 네네. 그 단순 매크로 자동 사냥을 해서 아이템 형성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인데요. 근데 또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의 그 바이브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 네이버가 기존 거기 일반 체계를 통해 지급되는 수익과 새로운 체계를 통해 지급되는 수익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봤는데요. 네. 이태훈 네이버 뮤직 서비스 리더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레전드급 뮤지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한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으로 뭐 발라드 가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뭐 48%에서 60%까지 증가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트로트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이제 보통의 트로트 가수들은 저렇게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물론 수익이 크게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는 6명의 구독자가 1인당 월 5,080회를 재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월 5,080회요? 예, 네. 기존 정산 방식으로는 18만 3,996원을 정산받는데 새 기준으로는 94%가 감소해 11,318원만 받게 됩니다. 네네. 네이버는 이 같은 경우를 기획사 직원이나 소수의 팬덤이 무한 재생을 반복하는 어뷰징 사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바뀐 체계로 인해서 네이버와 사업자들 또 소비자들이 금전적 손실이 있는 부분도 분명 있다는 거거든요. 손해를 보는 아티스트들도 있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이 깃발 꽂기 방식 광고 경쟁 폐해를 막기 위해서 매출 기반으로 입점 수수료를 받는 개편을 시도하다 엄청난 반발을 사서 접은 적 있죠. 명분도 있고 실제로 이 같은 개편으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는 업주들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들도 있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반발을 샀던 경우인데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편을 보고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을 좀 연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 이전보다 분명히 크게 손해를 보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올 텐데 또 이들이 또 반드시 어뷰징을 했다라고 특정하기는 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는 솔직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무한 재생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일꾼들이. 네이버는 일단 아티스트들과 계약 과정에서 향후 1년간은 기존 안과 변경안 중 아티스트들 입장에서 금전적 이득이 큰 쪽으로 계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새로운 기준을 일괄 적용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네이버가 아티스트들에게 지불한 비용 총합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겠죠. 1년 이후에 새 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난 후의 득실은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네이버가 바이브 본인들의 이제 음원 플랫폼의 개편을 한 거고 나머지 뭐 카카오, NHN, KT 이쪽의 반응은 어떨까요? 많이 물어봤는데 다들 참 답하기를 좀 꺼리시는 그래요? 반응이었고, 네. 일단 뭐 공식적인 천편일률적인 멘트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며 생태계 건전화를 위해 추이를 잘 지켜보겠다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기존 모델로 잘 서비스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평지풍파가 일어난 걸 원하진 않겠죠. 네이버 입장에서 이런 변화를 주는 게 리스크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생태계 건전화라는 명분을 확실히 확보한 상황이고요. 멜론이나 복스에 비해 사실 바이브가 점유율이 낮아 존재감이 많이 미약합니다. 그런데 실시간 차트 폐지나 요금 정산 개편 등 생태계 건전화를 키워드로 아티스트들과 소비자들 인식을 개선하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권리자들과 진행할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네네. 어떻게 풀려갈지 바이브 서비스 자체가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먹혀서 다른 음원 서비스 업체의 변화도 이끌어낼지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네이버의 바이브가 음원 시장의 매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